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기봉이라고 하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2010년에 중국 광저우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해서 홍콩대학교를 입학을 했고요. 경제금융학과를 졸업한 뒤 군대를 다녀와서 15년부터 실레브라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에서 한국 담당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년차 애널리스트고요. 하는 업무는 한국 시장을 제가 담당을 하면서 또 아시아의 테크 섹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섹터, 반도체를 제가 보고 있고요. 거기서 그쪽 회사를 보면서 꾸준하게 투자 기회를 찾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아젠다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좀 여기서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하이 레벨 좀 서머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further question 있으시면은 향후 Q&A 세션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산 운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산 관리라는 거는, 운영이라는 거는 좀 쉽게 말해서 투자의 회사이고요. 그래서 고객의 자산을 위탁을 받아서 그 위탁된 자산을 대신 운영해주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는 그 회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소스나 아니면은 운영되는 투자의 전략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보시다시피 개인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뮤추얼 펀드, 즉 캐피탈 그룹이나 피델리티나 아니면 웰링턴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것을 뮤추얼 펀드, 즉 롱온리 펀드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제가 속한 헤지펀드입니다. 가장 위에서 보시다시피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 자동차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서 투자자들의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액티비스트 전략을 사용한 펀드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펀드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축은 국부 펀드인데요. 즉 나라의 외환 보유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저축을 모아서 그걸 대신 운영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아부다비 국부 펀드 아디아,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 그리고 셀트리온의 투자권으로 유명했던 테마섹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로 크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가운데 헤지펀드 카테고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헤지펀드는 다른 트래디셔널한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서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투자를 맡기는 분들은 일반 개인들이 아니라 조금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아니면은 재단, 유니버시티 파운데이션 이런 식으로 좀 니치하거나 아니면은 투자에 대해서 많이 정보가 있으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분들의 자산을 맡아서 좀 다양한 전략을 이용을 하면서 절대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게 다양한 헤지펀드들의 전략들이고요. 그 중에서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좀 크게 보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relative value, credit, 매크로, 즉 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서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게 가장 많은 케이스가 있는 건데 에쿼티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쿼티 전략은 주식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좀 언더밸류된 주식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아니면 오버밸류된 주식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취함으로써 양쪽에 대한 리턴을 좀 더 가져가는 형식의 전략을 취하는 것을 말하고요. 거의 한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이 이런 롱숏 전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60%에서 70%의 헤지펀드들이 이런 롱숏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실랩을 하는 2011년 뉴욕 쿼큐라는 TMT 전문 헤지펀드의 파트너이신 두 분께서 홍콩에 넘어오셔서 설립을 하셨고요. 그래서 롱숏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도 좀 스밋캡, 즉 한 1조 이하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 현재 기준으로 운용 중인 자산은 한 대략 1.5조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취한 레버리지까지 포함을 하면 조금 더 되겠지만 대략적인 자산을 이쪽에 근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롱숏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롱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뭐 저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마음에 들면은 시장에 나가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롱 전략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숏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주식이 현재 너무 가치가 오버밸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현재 주식을 빌려와서 현재가의 그 주식을 팔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나중에 떨어지면은 그거를 되사서 되파는 형식으로 그 아래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 차익을 얻는 형식의 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매도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간략하게 저의 그 데일리 월플로우를 좀 설명해 놓은 좀 차트인데요. 사실 투자라고 하면은 최대한 많은 회사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기회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모든 시간들은 거의 한 70%의 시간들은 새로운 회사들을 만나면서 그 회사들과 컨퍼런스 콜이나 아니면은 직접적인 회사 탐방을 통해서 그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는 거에 대한 시간을 많이 쏟아붓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매달 한두 번 정도 한국에 직접 가서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큰 회사들을 직접 그 본사에 찾아가면서 거기 주식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좀 더 스토리에 대해서 듣고 투자 기회가 있는지를 엿보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고 좀 롱이나 숏에 그러니까 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공매도에 대한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저희 팀원들과 디스커스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피치 아이디어, 즉 좀 내 주식, 내 의견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걸 정리를 해서 매주 금요일날 인베스트먼트 피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저희 인베스트먼트 커뮤니티에 통해서 어프로브가 되면은 어느 정도 포지션을 들어가고 싶은지, 얼마를 매수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에 이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을 가지고 가고 싶은지를 좀 더 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좀 저희의 컨빅션을 빌드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서베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나가서 많은 고객들과 이야기하는 그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직접 한국에 가서 그 현대자동차 판매 사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뭐 세일즈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뭐 세일즈가 많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런 식으로 채널 체크를 많이 하면서 제 그 투자 그 디시스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궁금하시는 게 그 어떻게 하면 이 업계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들을 바이사이드라고 합니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 주식을 사기 때문에 바이사이드라고 하는 거고요. 정형화된 커리어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가 직접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 업계에 들어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1년에서 한 3년 정도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나 아니면 리서치를 통해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조금 정형화된 커리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셔서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주니어 애널리스트로서 좀 기본적인 모델링이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좀 자료들을 취합해서 정리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올라가면 직접 투자에 대한 의견을 뭐 표출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포지션을 갖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는 게 저희의 울티메트 골인데요. 근데 사실 업계에서는 다른 업계와는 그러니까 저희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다른 업계와는 다르게 좀 스트럭처된 그런 커리어 패스가 없어요. 결국에는 얼마나 자기가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침체되어 있는지를 좀 결정하는 그 척도가 퍼포먼스가 될 것 같고요. 경력이 3년, 4년밖에 안 돼도 그만큼 수익률을 많이 이끌어내면은 언제든지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고 그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게 저희 업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바로 업계에 못 들어온다는 그 사실이 팩트가 어떤 그 대학생분들께는 좀 디스커리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제 경우는 저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나 리서치를 통하지 않고 바로 헤지펀드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홍콩에는 굉장히 많은 헤지펀드가 있어요. 대략 한 200개가 넘는 헤지펀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뽑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대다수지만 모든 펀드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 펀드처럼 인터널하게 한 명을 골라서 키워서 좀 쭉 약간 트레이닝 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펀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를 어떻게 찾았냐면, 홍콩대학교에 시다스라는 그 커리어 그 인스티튜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오는 이메일로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서 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분들께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콜드메일을 많이 해보세요. 왜냐면은 그 많은 뭐 회사들이, 헤지펀드들이 사람들을 꾸준하게 뽑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어베일러블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직자로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연락을 취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좀 이 친구가 이쪽 업계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장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게 필요 없고, 저는 이 금융시장에 대한 좀 인트러스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금융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전체적인 거시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제가 후배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봤고요. 그게 나중에 인터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은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래를 보자면 당연히 학업, 아카데믹스는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시간을 내서 자격증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대학교를 다닐 때 1, 2학년 때는 좋은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대학교가 아니죠. 군대를 가서 FRM이라는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걸 통해서 인터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업계에 좀 구직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차 인터뷰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cultural fit,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요. 그리고 이 업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톡 피치를 준비를 해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프로바이드한 스톡 피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디스커션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 정도 이제는 시간을 전체 빼가지고 어느 회사에 대해서 케이스를 줘요. 저희들한테, 그 구직자들한테, 캔디데이트한테. 그 다음에 모델링이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 회사가 과연 바인지, 셀인지, 아니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좀 그런 의견을 이발리에이트 해야 되는 그런 그런 게 마지막 3차 인터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A는 아니면은 나중에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좀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 프레젠테이션은 이 정도로 좀 짧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길진 않지만 좀 짧게 하이레벨만 좀 다룬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업계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으시면은 향후에 좀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항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